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낡은 시장 골목은 언제나처럼 먼지 섞인 냄새와 눅눅한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요. 나는 굽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사 가기 전 마지막으로 찬 거리라도 좀 사둘까 싶어 익숙한 좌판 앞에 멈춰 섰답니다. 늙은 상인이 내놓은 시든 배추 몇 포기를 보면서 나는 혀를 쯧쯧 찼지요. 겨우 이 정도 퀄리티를 내놓고 돈을 더 받으려 하느냐며 나는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오며 내 성질머리는 독하기로 소문이 났었거든요. 상대가 누구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삿대질을 해대며 호통을 치는 게 내 유일한 낙이자 자부심이었답니다. 옆집에 사는 그 순한 양 같은 영감님은 그런 나를 보며 늘 미안한 듯 웃음으로 때우곤 했지요. 나는 그런 그가 더 가식적으로 보였고 그래서 더 모질게 대했답니다. 내 고집은 꺾이지 않는 무쇠와 같아 서남들이 다 좋게 좋게 가자고 할 때도 나는 기어이 칼을 들이밀고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못난 사람이었답니다. 상인이 곤란한 표정으로 푼돈이라도 깎아달라는 내 말에 한숨을 쉬면 나는 그게 당연한 승리인 것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골목을 누비곤 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손에 들린 비닐봉지의 무게만큼이나 내 마음도 무거웠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이 낡은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한 이 동네 사람들과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홀가분하기도 했지요. 집안은 이삿짐 박스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답니다. 10년 넘게 쌓아둔 낡은 신문지와 빛바랜 사진첩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폐쇄적으로 살아왔는지 다시금 느꼈답니다.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들이를 대면 이웃집 울타리를 내 마음대로 옮겨버리거나 주차 문제로 동네 사람들과 멱살을 잡고 싸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나는 그때마다 내가 옳다고 믿었답니다. 법이 뭐고 원칙이 무엇이든 내 기분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나는 그게 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답니다. 내 고집은 내 방어기제였고 그 뒤에 숨어 나는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시장 한복판에서 지갑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을 때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답니다. 그 안에는 병원비로 모아둔 현금과 중요한 신분증이 들어있었거든요. 나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 아까 그 상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을 기세로 소리를 질렀지요. 내가 여기 다녀간 뒤로 지갑이 사라졌으니 당신이 가져간 게 틀림없다고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나를 쳐다보았답니다. 내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억울함의 목소리는 찢어지듯 떨렸지요. 나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고 특히나 내 곁을 맴돌던 그 이웃 영감님이 멀찍이서 나를 안타깝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는 더 크게 욕설을 내뱉었답니다. 나를 동정하지 마라 너도 한통 속이지 않느냐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지요.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나를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답니다. 그들의 시선이 나를 벌거벗기는 것 같아 나는 더 독한 말들을 쏟아내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고개를 획 돌려버리더군요. 평소에는 그에게도 온갖 민원을 넣으며 괴롭혔던 나였기에 그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했지요. 나는 그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경비실 창문을 쾅쾅 두드렸답니다.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경비 아저씨는 말없이 기록 읽지만 넘길 뿐이었지요. 주변에 있던 이웃들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대화를 멈추고는 슬금슬금 피했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몰아내려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그 고립감이 나를 더욱 날카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중멀리 사는 조카가 찾아와서는 돈 문제를 꺼냈지요. 재개발 보상금에 눈이 먼 조카는 나를 의심하며 재산 목록을 낱낱이 요구했답니다. 나는 가족마저 나를 뜯어먹으려 한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며 조카를 쫓아냈지요. 방 안에서 홀로 숨을 몰아쉬며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지 통곡하고 싶었답니다. 분실물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경비실로 향했답니다. 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 고경비실에 비치된 분실물 대장을 뺐다시피 해서 확인했지요. 그런데 대장 구석에 내 이름과 함께 그 이웃 영감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현금 지갑 분실 000C가 습득하여 보관 중. 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그 영감님이 지갑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그가 나를 가지고 놀았다고 믿었지요. 그는 평소에도 나를 불쌍한 영감으로 여기며 적선을 하려 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곧장 그 영감님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그의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배신감이 내 온몸을 휘감았고 나는 그를 파멸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답니다. 이웃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지만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욕설부터 퍼붓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차갑게 나를 바라보며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나를 비웃는 것이라고 확신했지요. 그가 왜 내 지갑을 가져갔는지, 왜 바로 돌려주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지만 그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답니다. 나는 그가 내 돈을 훔치려 했거나 혹은 내 앞에서 굴욕을 주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죠. 나는 거품을 물고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는 뒷걸음질 치며 나를 피할 뿐이었답니다.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내가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그를 비난했답니다. 내 목소리는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나를 말리지 않았답니다.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도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 모진 말들을 뱉어냈답니다. 그의 눈에 고인 물방울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내 분노를 쏟아내기에 바빴지요. 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CCTV를 확인하자고 고집을 부렸답니다. 내 결백과 그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믿었거든요. 경비실로 그를 끌고 가다시피 함여경비 아저씨에게 모니터를 켜라고 윽박질렀답니다. CCTV 기록이 나오면 그가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했는지 온 동네에 알릴 생각이었지요. 나는 모니터 앞에 서서 그가 내 지갑을 훔치는 장면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화면 속에는 내가 시장에서 지갑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왔지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이웃 영감님이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그는 지갑을 줍자마자 바로 내 뒤를 쫓아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지요. 그는 지갑을 든 채 쩔쩔매며 경비실로 향했고 그곳에 지갑을 맡긴 후 다시 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비가 오는데도 우산 하나 없이 내 집 문 앞에서 망설이는 그의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었지요. 그의 모습은 지극히 초라했고 그 안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답니다. 지갑을 맡긴 이유도 내가 시장 상인을 다그치며 난동을 부릴까 과안전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그를 찾아와 욕설을 퍼붓던 시간 그는 내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며 약봉지를 손에 쥐고 있었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내가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을 알고는 자기 약값을 아껴서 내 병원비를 보태주려 했던 것이었답니다. 지갑 안에 들어있던 돈은 그가 자신의 치료비를 털어넣은 것이었지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화면 속에 그가 내 집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며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지요. 내 무지함과 오만이 사람 하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답니다. 나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요. 내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이기적이었는지 그 깨달음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답니다. 나는 곧장 그 이웃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문을 열어 젖히자 그는 헬쑥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지요. 나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답니다. 내 못난 성격 때문에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터지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를 붙잡고 바닥에 머리를 찢으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외쳤답니다. 그는 말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군요.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더 크게 울었지요. 내가 그를 오해하고 비난했던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지 고백했지요. 돈밖에 모르고 남을 깎아내려야만 안심이 되는 병든 인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그저 빙긋 웃으며 내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그 손길 하나에 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나는 그제야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운 것 같았지요. 이사 나가는 날쯤 정리는 모두 끝났고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답니다. 그 이웃은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는 걷기도 힘들어 보였지요. 하지만 그는 나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답니다. 그 안에는 내가 그동안 그에게 쏟아냈던 모진 말들을 다 잊어달라는 내용의 쪽지와 그가 직접 쓴 감사 편지가 들어있었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통곡했답니다. 내가 그에게 해준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는 나에게 마지막 선물까지 남겨주었거든요. 그는 나에게 새로운 곳에 가서는 부디 남들과 섞여 살라며 당신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답니다. 나는 그를 꼭 껴안고 눈물을 훔치며 약속했답니다. 다시는 그 못난 나로 살지 않겠다고 당신이 보여준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말이지요. 이삿짐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를 보며 손을 흔들었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긴 겨울이 지나고 비로소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답니다.